여러분, 풍수는 꼭 이렇게 적용을 하세요. 이것이 올바른 풍수 적용법이며 또 여러분의 삶을 번영시키는 풍수 적용법입니다. 맞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그것이 바로 올바른 풍수 적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자꾸 부자 하냐고 말이에요. 또 부자가 선이고 부자만 되면 모든 것이 다이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지만 누구는 손가락을 본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그 말들은 부자가 모두 선이며 또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유한 삶, 윤택한 삶은 행복을 만드는 첫 번째 조건이니 금전적인 어려움이나 금전적인 부족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의 말임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맹자는 3일을 굶으면 담을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이든 불행한 미래를 아는 사람은 없으니 늘 이를 준비하고 대비하여야 불행이 찾아오지 않는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유비무환인 것이죠. 여러분, 풍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행복이에요. 네, 행복하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것들, 또 해야 하는 것들,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관해서 논하는 학문이라는 것이죠. 하여 과거의 풍수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와 가족들 간의 도리, 그리고 또 윤리에 관해서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거의 모든 것이 부와 연관이 되는 듯 합니다. 네, 돈이 없으면 정말 웬만한 사람도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며 적어도 일정 정도의 부는 가지고 있어야 행복함을 느끼게 될 수 있기에 그러한 것이겠죠. 하여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금전적인 풍요로움을 가져야 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부자의 의미는 바로 이런 부자인 것입니다. 네, 남에게 손 벌리고 다니지 않을 정도의 부, 그리고 또 남으로부터 외면받지 않을 정도의 부, 그리고 또 내 가족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부를 말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정도의 부는 있어야 현대에는 행복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말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그래야 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풍수는 작은 것부터 또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이 원칙이며 또 기본입니다. 네, 간혹 욕심을 부려서 2걸음, 3걸음을 뛰시려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여러분, 무조건 한 걸음부터 나가세요.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바로 욕심이 망치는 것이며 또 과욕이 화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 나쁜 것,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절대 욕심내지 마시고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부터 하세요. 이것이 어느 순간 2개가 될 것이고 또 3개가 될 것이며 어느 순간 여러분의 가정은 거의 완벽한 풍수를 가진 가정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순간순간마다의 뭔가의 변화가 생길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순풍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절대 한순간에 확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네,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시다 보면 어느 순간 10걸음이 와 있게 되고 또 100걸음, 1000걸음이 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풍수에 접근하시도록 하세요. 네, 절대 이러면 좋다더라, 저러면 좋다더라 라는 과욕으로 오히려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만들지 마시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우리 집은 구조상 어쩔 수 없이 베란다에 휴지통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집은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침대 머리맡에 에어컨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하나의 작은 좋음을 위해서 더 큰 수고로움, 번거로움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맞습니다. 원룸에 계시는 분들은 그곳에서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를 하지 않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절대 돈 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큰 수고로움, 큰 번거로움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활 풍수는 바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 또 전혀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는 것이 원칙이며 또한 그것이 바로 올바른 풍수 적용법인 것입니다. 하여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가능한 돈을 들이지 않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이며 또한 집의 구조에 관해서는 가능한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풍수에 좋다고 하여 집을 뜯어고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바로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죠. 네,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 편하게 들으시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또 지금 치울 수 있는 것이 있는지부터 찾으시고 그것부터 하시려고 하세요. 세 번째로, 여러분, 잘못된 말은 절대 듣지 마십시오. 오히려 혼란만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풍수가는 식탁에 꽃병을 두면 좋다고 하던데요.
또 어느 풍수가는 현관 안에 돈 그림을 걸어두면 좋다고 하던데요 라는 식의 말을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어떤 소재를 말씀드리고 그것에 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네, 이러한 잘못된 말들에 현혹되지 마시라고 그러한 거예요. 네, 잘못된 길을 한번 발을 들이게 되면 남들보다 2배, 3배 더 돌아야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곳 유튜브는 정말 잘못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제가 들어도 참 황당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은 곳, 그것이 이곳이에요. 여러분, 이를 가짜뉴스라고 말을 하죠. 맞습니다, 여러분. 진료는 의사에게 받아야 하고 또 약은 약사에게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사이비 의료인들의 말을 듣고 의사의 말을 듣지 않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참 많죠. 여러분, 풍수학이나 사주학, 관상학, 성명학은 이것이 정말 심합니다. 네, 그들은 모두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분들도 쏟기가 쉽다는 것이죠. 하여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떤 채널을 보실 때는 그 사람이 풍수를 얼마나 오래 다루었는지 또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젠 올바른 풍수가 또 올바른 장명가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네, 그것이 괜한 헛수고 그리고 또 자칫 할 수 있는 나쁜 풍수 적용을 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 바로 바른 마음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도 누구는 삐딱하게 듣습니다. 하여 그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이사를 갈 때 화장실에서 청소했던 도구를 모두 버리고 가시라는 그 말을 그럼 청소기도 버리고 가나요? 라고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네, 이 말을 듣고 참 한참 웃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화장실을 비싼 청소기로 청소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운은 항상 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적용을 하려는 사람에게 오게 되어 있으며 또 전문가의 조언을 제대로 바르게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뭐든 바르게 보시려고 하세요. 네, 누구이든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그 무엇도 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궁극에는 이러한 마음이 바로 그 사람을 망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여러분, 청결함과 깨끗함은 풍수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풍수는 항상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정리와 정돈, 깨끗함은 누구에게든 항상 질서와 평안, 안정감을 주니까요. 여러분, 마치 알파벳을 알아야 영어를 할 수 있고 자음 모음을 알아야 국어를 할 수 있듯이 어느 집이든 반드시 깨끗함과 청결함이 있어야 어떤 풍수이든 그 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청결하고 깨끗하지 않은 집이라면 그곳에 어떠한 물건을 두든 또 무엇을 두지 않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절대 이런 곳으로는 운이라는 것이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풍수를 적용시키는 원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